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데브입니다. 네,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의 신윤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책인데요. 오늘은 개발 주제의 책은 조금 아닙니다. 개발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중에는 물론 개발도 있지만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또 조직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개발 서적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인에는 좀 특별한 책 문화가 있습니다. 라이너들은 라인의 오피스 와우 라이브러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프롬 라이너스라고 해가지고 매월 라이너들이 직접 다른 라이너들한테 와우를 느낀 도서를 추천하는 릴레이 책 추천 코너도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개발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책이 개발 서적이 아닌 비개발 서적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도 책 중요성 정말 너무 알지만 진짜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인에서 책을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을 모셔서 제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강순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강순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SNS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메신저를 한다든지 너튜브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당연히 쉬는 시간에 SNS도 보기도 하고 이제 너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다 하는데 책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책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깊게 볼 수 있잖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막 지적인 재산을 쌓아놓은 걸 보게 되고 그럼 책을 보시면서 실제로 좀 업무에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직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거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라든가 저는 약간 역사책을 좀 즐겨보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과거 역사에 나왔던 것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긴 한데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3위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저 역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시긴 했는데 순재님이 뽑아오신 그 리스트를 보니까 역사에 관련한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약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으로 배우다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 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상 반복되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익히는 생생한 케이스들이 역사에 많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표지는 기억에 나고 분명히 감동받았던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몰라서 요즘에 좀 메모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순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그런 컨텐츠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읽고 나면 다 까먹고 그런 디테일한 미묘한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 있고. 그럼 그런 책들은 언제 주로 읽으시나요? 근데 저는 진짜 짬짬이 많이 보거든요. 화장실 갈 때 보기도 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 타게 되면 반드시 책을 들고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막 틈틈이 보면 제법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너튜브 이렇게 수시로 열어서 보시면서 즐기시듯이 저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더 해볼 건데요. 좀 묶어보니까 총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책을 조금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추리소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홍학의 자리입니다. 추리소설은 많은 개발자들도 좀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적인 추리도 있고 거기다가 정서적인 어떤 설렘, 흥분, 미스터리 약간 그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현대적 감각의 한국 추리소설입니다. 책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이 정혜연 작가님이 10년 가까이 스릴러 장르를 좀 매진했다고 하세요. 문장이 쉽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읽힌다고 할까요? 한 번 읽으면 끝낼 수 없다 이런 평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재님께서 다른 개발자분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한 줄 코멘트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모든 챕터가 끝날 때마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서 결국 끝까지 계속 읽게 되는 책이었다라고 하십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과학인데요. 흐르는 것들의 과학, 그리고 싸우는 식물 이 2가지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흐르는 것들의 과학은요. 이 작가분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학회를 가는 과정 내에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액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마치 저는 그 뉴턴이 정원에서 그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서 그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식의 풀이여서 조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문과 출신 이름은 문송한데 문송한 저한테 굉장히 재료공학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학회를 가기 위해서 일단 비행기를 탑니다. 이제 비행기 출발부터 막 계속 부딪히는 액체류들 바다가 보면 바다 카레를 먹다가 튀면 카레 그다음 그걸 닦는 비누 기록할 때 잉크 핸드폰 나오는 액정 이런 것들에 대한 액체에 대한 재료과학적인 설명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전혀 어렵지 않고 잘했고 마지막에 또 추리소설처럼 반전도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인 책이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히트를 쳤던 책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액체류 잡을 때 이런 것까지 잡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잼 같은 것들, 뭐 젓갈류 이런 것들 좀 이것까지는 너무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원인을 여기서 알았잖아요. 그 공항에서 그 액체 확인할 때 폭발 물질 중에 하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땅콩 버터의 분자 구성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해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감시를 하더라도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포장해서 가려고요. 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전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싸우는 식물인데요. 이 작가님이 잡초 생태학을 전공하셨고 굉장히 다작을 한 일본 작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식물이 병원균, 곤충, 인간과 이게 주변과 이렇게 투쟁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적어 놓으신 책입니다. 이 책이 저는 대단히 경이로웠습니다.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경이롭다. 식물들끼리 어떤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막 서로 햇볕을 보기 위해서 다툰다든지 그다음에 척박한 환경에서 그때 환경을 극복한다든지 곤충이나 짐승들로부터 이제 방어를 만든 것들인데 인간이 그걸 따서 뭐 초콜릿도 만들고 커피를 만들잖아요. 세균과의 화학전도 벌리고 그다음에 곤충들과도 서로 이용하고 주고받고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뭐 생물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너무 여러 가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랐고 아마 보시면 다들 신선한 충격을 좀 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되게 수동적인 존재여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에 피해를 받는 존재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정관념을 좀 깨준다고 해야 될까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저는 이 책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책 맹신자들. 물론 책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저자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의 취미는 뉴욕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게 취미였다고 해요. 저희가 집단지성, 군중 심리, 사이비 종교 같은 컨텐츠들 막 OTT 채널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빠질까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냉철하게 해부한 책으로서 굉장히 새로운 프레임을 아마 익힐 수 있어서 좋은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종교적, 이념적 근본주의자들, 그다음에 테러리스트자들, 자살 폭탄자들의 심리를 좀 규명한 고전이라고 하고요. 인간 내면과 행동을 분석한 심리서라고 합니다. 이 책이 좀 히트를 치게 된 이유는 그 대중운동의 속성을 막 참고를 했는데 그때 한창 나치즘과 세계 2차 대전이 좀 끝나고 황폐한 유럽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사회 심리학 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열국지, 그 다음에 초한지, 삼국지 항상 나오는 게 여러분도 아시죠? 삼국지 꼭 읽어야 된다.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만화로만 읽었거든요. 선생님 만화로 읽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처음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만화로 접해서 흥미를 가지면 이제 소설을 보게 되면 특정 세대의 남성분들에게는 삼국지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코웨이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접하면서 결국은 그 책을 읽게 되면 그 깊은 매력에 푹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초한지와 삼국지는 조금 초심자용, 그 다음에 열국지는 중급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걸까요? 뭐 일단 삼국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삼국지 조금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흔히 알려진 얘기가 아까 초한지가 되겠습니다. 열국지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뤘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더 길고 조금 더 대하소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열국지를 보시려면 길기 때문에 일단 삼국지나 초한지를 읽어보시고 나한테 맞다, 재밌다. 혹은 삼국지를 읽었는데 뭐 유사한 책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초한지까지 봤는데 또 없을까 하면 열국지가 굉장히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죠. 그 다음 단계로 읽을 만한 책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삼국지를 읽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라이너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삼국지 읽으세요 라든지 삼국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삼국지는 많은 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약간 동아시아 컨텍스트에서 좀 의미가 있고 이 책이 좋은 이유는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조조 형태의 리더십, 오나라 송건의 리더십, 유비의 리더십, 인간학의 교과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약간 직장 생활의 축소판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이 정말 많은 자자한 삼국지인데요.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그 소설로만 본다면 단점이 없죠. 근데 이것을 정사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약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소설로 보시되 한 7할 정도의 사실, 3할 정도의 픽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반만 버티면 된다라는 게 초반을 못 넘기면 못 읽는다. 뭐야 보통 뭐 다시 읽는 저조차도 사실 초반은 좀 여러 가지 만약에 정말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좌절하신다면
이런 거 유명하다는 장면, 뭐 적벽대전이라든가 뭐 관도대전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역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 읽는 것보다는 네. 그 부분을 읽고 앞에 얘기가 더 궁금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라. 저는 도원결의까지 보고 항상 빽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역사인데요. 첫 번째 역사 중에서도 이제 중국사에 대해서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하버드 중국사 남북조 분열기의 중국입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역사를 본다면 중국사가 가장 제 기준에서 볼 때는 가장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뭔가 치열한 정치의 다툼, 그다음에 권력, 암투, 지략 대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실제 케이스로 소설이 아니고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사는 뭐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다들 재미가 있을 텐데 약간 시기적으로 그 이전의 중국과 저 남북조 시대를 이후의 중국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강이 개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남부의 문화, 그 북부와 남부로 중국 흔히 나올 때 남부의 문화가 저 때 이후로 굉장히 크게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제목에 왜 하버드인가요? 이 하버드 중국사 남북. 옥스퍼드도 마찬가지고 캠브리지도 마찬가지고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프레스티지가 있는 대학들은 저런 거 시리즈로 냅니다. 그래서 저 시리즈 중에서 하버드 중국사 시리즈가 쫙 있어요. 근데 그 시대별로 쪼개서 냈거든요. 어느 걸 보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저기 그 남북조 시대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 책은 조금 남북조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야기 중국사라든가 그냥 그런 류의 책들을 좀 보시고 이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고 하면 다면적으로 시대를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고 깔끔한 문체로 잘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 진짜 그 매니아층이 읽을 것 같은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책은 또 이 개발자분들한테 어느 포인트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뭐 이 책이 직접적으로 개발에 도움되기라기보다는 저 때는 사실 삼국지를 좋아한다면 삼국지 나라 세 개잖아요. 저 때는 진짜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삼국지의 확장판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5개의 유목민족들이 계속 중국으로 진출해요. 뭐 여러 가지 집단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늘 역사에 잘 녹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다이내믹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 시대가. 근데 중국사를 봤으니까 서양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국제 정치학의 원전 같은 동양의 삼국지가 아니라 서양의 삼국지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맞습니까? 서양에서 만약에 좀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컨텍스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많이 시작됩니다. 국제 정치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많이 진행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정치의 어떤 시작 같은 점이기도 하고,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신이나 뭐 종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쟁으로 확전되고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취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자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연설들을 읽어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설득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저 책을 읽으신 분은 어느 한 장조차 버릴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고전 중에 고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쓴 작가 투키디데스는 원래 명문가 출신이어서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전쟁에 패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저술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말씀대로 종교나 도덕이 아니라 관계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썼다고 합니다. 과학적 역사관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저희 오늘 주제 하이라이트 고전입니다.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노자와 장자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장자가 먼저 초심자들이 보고 그 다음이 노자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 고전은 서점에 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좀 고르면 될까요? 고전은 특히 그 막 서양의 고전하고 달리 동양의 고전은 상세하게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고전의 그 되게 주옥 같은 문구를 언어의 영역을 풀어쓰게 되면 해설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컨텍스트로 막 풀어쓸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뭔가 해설이 많거나 윤색되지 않고 그냥 가급적인 한문을 그대로 번역한 그런 책 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 노자가 중급이고 장자가 초심자들이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 중급 초심자라는 단어가 조금 계속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둘 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 노자는 약간 프린시플 위주로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진리만 딱 던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곱씹으면서 많이 깨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장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는 이야기에 좀 더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양 철학 같은 수업
에서 들어본 말이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저의 지금 삶에 이렇게 녹여서 적용하기가, 반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꼽았던 이유는 직장인들에게도 좀 추천드리는데 다들 좀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삶도 되게 막 타이트하게 사시잖아요. 노장사상의 기본적인 핵심은 역설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무의, 그러니까 행하지 않음으로써, 물러남으로써 더 나아간다 이런 말도 노자에 나오거든요. 뭐 너무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까요?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게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시는 약간 치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지혜를 조금 제공하는 책,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고전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손자병법인데요. 이 책은 직장인으로서 습득해야 할 전략적 사고와 승부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학부 다닐 때도 가장 많이 공부를 했던 게 경영 전략 부분이었고 국제정치학을 했지만 거기서도 저 손자병법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책을 조금 더 빨리 봤더라면 유럽을 제패해서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이 책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전략의 교과서, 텍스트입니다. 컨설팅 회사의 뭐 전략적 사고고 뭐고 이런 것들의 모든 시작은 다 저 책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을 배울 때도 손자병법과 막 그 구절을 대꾸하면서 보는 책들도 있고 해서 아마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봤더니 오나라 군대가 손무의 지휘하에 3만의 병력으로 그 초국의 20만 대국을 좀 대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후국가들의 어떤 전쟁에서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 전략의 고전, 병법서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내 삶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막연합니다. 어떤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게 가볍게 보지만 손자병법에서 오히려 전쟁은 가장 하책이다. 왜냐하면 너무 소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들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경영 전략을 짜시든 뭐 컨설팅을 하시든 어떤 걸 바라볼 때 그 전략의 프레임을 잘 갖춰진 책입니다. 저도 뭐 회사 생활하면서 경영 전략이나 사업 전략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도 저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춘재님이 주신 책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꼭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국지 같은 거는 재미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대화할 때 너무나 사랑받는 컨텍스트니까 삼국지 부담 없이 소설이니까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촬영을 이렇게 거의 1시간 넘게 촬영하셨는데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직장에서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1분기가 지나서 4월입니다. 보통 새해 목표에는 운동,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거 하시잖아요. 독서도 빠지지 않죠? 또 오늘 계기로 한번 책 읽을 결심,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와우 라이브러리에 있는 좋은 책들도, 그리고 매거진까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만날게요.